실화극장.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할매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실버복지관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요즘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70살 정순 여사. 화사한 원피스를 즐겨 입고 사람들 사이에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었죠. 고운 피부에 단정한 말투. 남편과 사별한 뒤에도 혼자 꿋꿋이 삶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단정하고 반듯한 분들 말입니다. 그런 정순 여사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박영감. 말투는 공손했고 대화는 늘 상대를 배려하는 쪽이었죠. 솔직히요, 그 나이에 누군가 마음을 건네주면 사람 마음이 안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분은 금세 가까워졌고 산책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황혼의 연애처럼 보였죠. 그런데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다만 자식들 눈치 보지 않으려면 정순 여사 명의의 건물 지분을 조금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으세요? 사랑 이야기 끝에 왜 갑자기 서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정순 여사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고 맙니다. 효도 겸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요. 사랑 앞에서는 사람이 참 많이 약해집니다. 특히 외로움이 길었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이후 박영감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복지관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알고 보니 그는 여기저기 복지관을 돌며 재산 있는 노인들만 노리는 소위 황혼 제비였습니다. 그런데요, 정순 여사를 진짜 무너뜨린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를 정순 여사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정순 여사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그럴 수 있냐고요. 저도 솔직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었고 어머니의 재산을 마지막 탈출구로 생각했던 겁니다. 박영감과 손을 잡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가등기로 묶어두었고 통화 내용도 대화도 모두 증거로 남겨두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아들과 박영감을 동시에 고소합니다. 사기죄, 공모 혐의, 그리고 불효 소송까지. 판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영감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상속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이 장면에서 정순 여사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도 가족도 결국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황혼의 봄날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계절입니다. 혹시 지금 지나치게 달콤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어머니의 위험한 외출 시작합니다.
청주에 사는 73세 영자 씨는 평생을 엄한 남편과 시부모님 뒷바라지로 보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질 만큼 참고 또 참아온 세월이었죠.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의 눈치가 시작됩니다. 용돈 좀 아껴 쓰세요. 그 옷은 나이에 좀 과하지 않으세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그런 영자 씨에게 유일한 숨구멍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는 사교 댄스 교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예순의 강 실장이었죠.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영자 씨를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영자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영자 씨의 가방에서 금반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강 실장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었죠. 그날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며느리는 이 나이에 바람이라뇨? 집안 망신이에요. 이 집은 이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몇 천만 원만 들고 쫓겨나듯 집을 나옵니다. 그때 영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식도 다 소용없구나. 그리고 강 실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산 지 일주일 만에 영자 씨는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강 실장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곧 그 사람 돈 다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 그제야 알게 됩니다. 강 실장은 도박 빚에 쫓기던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요. 집도 잃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배신당한 순간 보통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실 영자 씨는 처음부터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 이미 변호사를 찾아 아들에게 넘겼던 아파트에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걸어두고 있었던 거죠.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 그 약속이 깨지면 재산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그동안의 강 실장의 전화통화 내용도 차분히 녹음해 두었어요. 며칠 뒤 영자 씨는 경찰과 함께 강 실장의 집 앞에 섭니다. 그날 강 실장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영자 씨는 당당하게 영자 씨의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이 아파트 법적으로 다 끝냈다. 이제 내 명이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방 빼라. 며느리는 그제야 말을 잃습니다. 영자 씨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아파트를 처분한 뒤 실버타운으로 입주했어요. 그곳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며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건 부모의 도리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전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키고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 오늘 영자 씨의 선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봄날은 자식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결과가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남편의 은밀한 통장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옥분 씨는 72입니다.
남의 옷을 다려 번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죠. 이런 분들 주변에 한 분쯤은 꼭 계시지 않나요? 자기 얘기는 잘 안 하고 늘 괜찮다는 말부터 하는 분들이요.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자금 2억 원. 하지만 옥분 씨에게 그 돈은 욕심이 아니라 안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남편과 함께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옥분 씨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는 꼭 혼자 받고 통장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말을 돌립니다. 사실 이쯤 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죠. 그래도 옥분 씨는 애써 생각을 접었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요, 불안한 예감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확인한 통장, 있어야 할 2억 원 중 절반인 1억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먼저 떨리죠.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막내 누이가 급해서 조카 사업 자금으로 썼다고요. 그 말을 들은 옥분 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돈은 여유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은 삶을 버틸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옥분 씨는 직접 시누이를 찾아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말 한마디면 풀릴 거라고 잠시라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핀잔이었습니다. 도와준 걸 왜 문제 삼느냐는 말,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 이쯤 되면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그 돈은 사업이 아니라 소비와 빚을 메우는데 쓰였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크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고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결혼도 여기까지다. 쉽지 않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던 말이었겠죠. 결국 돈은 대여금으로 인정됐고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옥분 씨는 노후 자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경제권도 다시 자신의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참는 쪽을 선택해온 건 아닐까 하고요. 내 노후 자금은 누군가를 시험하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아내로 사는 삶과 나를 잃지 않는 삶은 어쩌면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지금 누구 손에 놓여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 3편 어떠셨나요? 저는 3편 모두 결론은 하나로 통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생생한 우리 주위의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